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경제부 배준우 기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 기자, 네. 길을 찾아갈 때는 방향과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공급 대책 나온 걸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겠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 발표라서 구체적인 대책을 기대했던 게 사실인데요. 네. 이 공급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고 이 관심사였던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안전진단 등 이 세부 대책은 향후에 발표하겠다며 미뤘습니다. 이 세부 대책이 늦어지는 걸 두고 국회 통과 부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이 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가 이 자칫 야당이 반발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이 주춤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각종 개발 호재로 투기 심리가 일어나면 이 공급 대책을 안 내놓으면 못한 상황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예. 자체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무래도 향후 시장을 좀 더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대책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기 신도시나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실망스러울 겁니다. 혹시 반응도 취재했습니까? 예,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아. 아무래도 당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이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이 조합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주민들도 이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하는 분위기고요. 특히 재건축 부담금 1호 단지로 3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반포 현대아파트 조합에선 이미 입주까지 했는데 대책이 늦어지고 있다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책을 내놓은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국가에서 미적미적 하니까 답답할 뿐이고. 이미 재건축을 하기로 한 아파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는 어떻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이미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이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네. 이들 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면은 사업 추진 자체가 또 정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도 정부가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데 주택을 250만 원이나 공급하는 게 현재 상황에 맞는가 하는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250만 원 공급 공약은 이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가 끊기다시피 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의 공급 물량 자체가 20-30% 부족한 상태고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 시기와 지역은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침수 피해가 컸던 그 반지하 주택 말이죠. 네. 서울시와 국토부 입장이 내놓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정부는 어떻게 말을 하던가요? 이 국토부는 이것도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좀 심층 분석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맡기고 이 지자체와 실태 조사를 벌여서 이 주택 개보수와 이주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재해 취약한 지역은 정부가 사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이 반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변경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는 공공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인허가 원천 금지를 제한한 것에 대해선 이 세입자나 지자체 등과 협의하겠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정책 같은 거는 몇 번 정부가 호되게 당해서 그런가요?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준우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